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수익 향상 파트너 오선생입니다. 오늘도 주주님들께 꼭 필요한 정보 제가 직접 챙겨왔는데요. 오늘 이 영상 원전 섹터에 자금 넣고 계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주주님들 오늘 장 보셨나요? 코스피가 장 시작하자마자 7,000선을 위협하면서 아침부터 정말 아찔했었거든요. 저번 주 내내 흘러내리더니 오늘 아침까지 그 흐름이 이어지는 건가 싶으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요, 코스피가 다시 7,500선을 회복해줬어요. 저점에서 500포인트 가까이 튀어 올랐다는 거죠. 이게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닙니다. 공포가 극대화된 그 자리에서 받쳐주는 손이 있었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두산에너빌리티 보시면요, 오늘 개파락으로 출발했었는데 지금 약 1% 가까이 올랐습니다. 미국 증시가 미이란 이슈로 불안한 상황 속에서 코스피마저 7,000선을 위협했던 그 장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혼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 영상에서 그 이유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주주님들 잠깐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주주님들 혹시 미국 야간 선물이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까봐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오전 9시 열리잖아요. 근데 미국 주식시장은 우리 시간으로 하절기에 밤 10시 30분에 열려서 다음날 새벽 5시에 닫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는 동안 미국 장이 움직이는 거죠. 그 미국 장이 어떻게 열릴지를 우리가 자기 전에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야간 선물입니다. 미국 장이 열리기 전부터 거래되는 일종의 예고편 같은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미국 야간 선물이 상승하면 다음날 아침 우리 코스피도 올라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 파랗게 내려간다면 우리 장도 눌려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원전주든 어떤 주식이든 다음날 아침장 분위기를 미리 읽으려면 전날 밤 미국 야간 선물을 확인하는 게 기본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미국 야간 선물 지수 흐름을 보시면요, S&P 500과 나스닥 선물이 일제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미국이란 전쟁 이슈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나오면서 유가가 튀어오르고 있고, 이 지정학적 불안이 미국 증시 전체를 눌러버리는 겁니다. 미국 지수가 빠지면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이 위축되는 건 기본 상식이죠. 하지만 주주님들, 미국 장이 떨어져도 국장도 무조건 폭락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절대 공식은 절대 없고요. 어설픈 투자자들은 미국 선물이 시퍼렇게 질려 있으면 아침 시초가부터 공포에 질려 물량을 던지지만, 고수들은 이럴 때 판을 다르게 읽습니다. 미이란 전쟁 이슈로 유가가 오른다는 건 오히려 원전의 경쟁력이 더 부각되는 구조거든요. 석유값이 뛸수록 원전이 더 싸고 안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딱 그 수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님들, 여기서 진짜 메가톤급 호재가 하나 터졌었는데요. 주말에 나온 기사 확인하셨습니까? 두산그룹이 5조 원대 중반을 투자해서 글로벌 3위 반도체 웨이퍼 기업인 SK실트론을 전격 인수한다는 소식입니다. 오는 28일 70.6%의 주식 매매 계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고, 연내 SK 최태원 회장의 개인 지분 29.4%까지 지분 인수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두산에너빌리티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오늘 영상에서 그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3가지입니다. 첫째, SK실트론 인수가 왜 두산에너빌리티 주가의 호재인지. 둘째, 두산그룹이 완성한 AI 인프라 로드맵 전체 그림. 셋째, 이 모든 걸 담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펀더멘탈이 얼마나 단단한지. 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정학 이슈 속에서도 꿋꿋한 두산에너빌리티 함께 간다는 의미로 댓글에 두산 화이팅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주주님들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면서 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SK실트론이 무슨 기업인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반도체를 만들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 바로 웨이퍼입니다. 얇고 동그란 실리콘판인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기본 재료가 이거예요. SK실트론은 이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 중에 일본 시네츠화학, 섬코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3개 거물로 꼽히는 회사인데요. 점유율이 약 17%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그동안 왜 더 못 컸냐? 같은 SK그룹 계열사인 SK하이닉스랑 엮여있다 보니까 다른 반도체 고객사들이 SK실트론한테 물건 사기를 꺼렸던 거예요. TSMC나 인텔 입장에서 경쟁사 계열 부품 회사한테 핵심 소재를 맡기는 게 껄끄럽잖아요. 그런데 두산이 인수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SK 간판을 떼는 순간 TSMC, 인텔을 포함한 글로벌 고객사 전부한테 공격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랑 직접 연결고리가 뭐냐?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이 박정원 두산 회장이 그리는 큰 그림을 AI 인프라 그룹이라고 부른다고요. 두산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과 SMR로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고 SK 실트론과 두산 테스나가 AI 반도체 핵심 소재와 테스트를 담당하는 전력 공급부터 반도체 소재까지 AI에 필요한 모든 걸 두산그룹이 공급하는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중심축에 있죠. SK 실트론 인수가 왜 두에빌의 주가의 호재인지 그 연결고리 이해되셨죠? 그런데 주주님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 내용이 오늘 진짜 핵심인데요. 두산그룹이 완성한 AI 인프라 로드맵 전체 그림을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집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산그룹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잠깐 짚어드릴게요. 1896년에 포목상으로 시작한 회사가 2세대엔 오비맥주 같은 유통기업이 됐고 3세대엔 두산중공업 중심의 인프라 중공업 그룹이 됐었죠. 근데 2020년에 코로나랑 건설 불황이 겹치면서 12조 원짜리 빚더미에 올라앉았어요. 두산타워까지 팔아서 채권단 관리에서 간신히 벗어났죠. 그리고 지금 4세대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AI 인프라 그룹으로요. 이 4세대 두산의 포트폴리오가 뭔지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축, 청정에너지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주기기, SMR, 가스터빈을 담당하죠. AI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필요로 하는 전력을 가장 안정적이고 깨끗하게 공급할 수 있는 회사예요. 두 번째 축입니다. AI 반도체 소재, SK 실트론이 웨이퍼를 만들고 두산전자가 AI 가속기의 핵심 기판 소재인 동박 적층판을 만들고 두산 테스나가 반도체 전공정부터 후공정까지 원스톱으로 커버하는 수직 계열화가 이번 SK 실트론 인수로 완성된 거예요. 세 번째 축, 스마트머신입니다. 두산 밥캣과 두산 로보틱스가 AI 기반 자율장비와 로봇을 담당하죠. 이게 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에 중요하냐. 그룹사 전체가 AI 키워드로 묶이는 순간 기관과 외국인 자금이 그룹주 전체를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삼성그룹처럼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AI 인프라 그룹의 에너지 심장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심장이 멈추면 아무것도 안 돌아가잖아요. 그 포지션이 두산 에너빌리티 겁니다. 여기다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 르네상스가 오고 있어요. 이탈리아가 40년 만에 원전 복귀를 선언했고 독일도 탈원전 재검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EU 집행위원장이 직접 탈원전 결정이 전략적 실수였다 공식 인정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2050년까지 원전 설비를 지금의 4배로 늘리겠다고 선언했고요. 웨스팅하우스 원전 6기 건설에 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0조 원이 넘는 돈이 미국 정부 지원 아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큰 흐름 속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체코 원전 5.6조 수주, 미국 빅테크 가스터빈 1.2조 수주 잔고 23조 원이라는 숫자로 이미 자리를 잡아놨습니다. 두산그룹의 AI 인프라 로드맵, 그리고 전세계 원전 르네상스 흐름,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오늘 내용만 보셔도 두에빌의 기업 펀더멘탈 너무 단단하고 흐름 좋습니다. 삼성그룹같이 계열사들의 실적이 그룹 실적과 합쳐지고 한 가지의 분야만 담당하는 회사보단 이렇게 여러 개가 시스템이 맞물려 돌아가는 기업은 삼성처럼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연준 의장 교체, 미국 금리 상승, 미국 이란 이슈 등 이럴 때에도 기업의 가치로만은 주가가 상승하기가 힘든 장이 요새 시장이라는 거죠. 매번 경험하지 못한 시장이란 말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주주님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남들 벌 때 조금 더 벌고 남들 잃을 땐 우리는 조금이라도 덜 잃는 게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연준 의장 교체 후 이번 주 바닥이 어딘지 확인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 주가가 기나긴 하락 속에서 상승으로 바뀐 건 단순히 SK 실트론 인수 기사 때문은 아닙니다. 유가 상승, 그리고 이곳이 저점이다라고 판단하고 들어오는 기관과 세력의 자금도 있을 거고요. 주주님들께서 이런 선구안이 있으시다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본업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육아까지 하시고 일상생활하면서 매번 이런 상승할 때 하락할 때 대응하기가 힘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겁니다. 주주님들 제 영상 보시는 분들만큼은 지금 이 구간이 바닥인지 추가 매수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이는 구간에 더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요. 정말 중요한 시기니까 한 번 더 집중해 주시고요. 우리가 대응 전략을 가지고 시장에 임해야 하는 구간이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대응 방법 어떻게 받을 수 있냐 말씀드릴 건데요. 상단에 제 휴대폰 번호 띄워드릴 겁니다. 010-7636-7846 이 번호로 두산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무료로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왜 무료로 주냐? 그럴 거면 네가 하지 물어보시는 주주님들 많으시던데 저는 이 채널을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키워나가고 싶고 주주님들은 수익 실현하시고 서로 윈윈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져갈 건데 중간중간에 왜 매도를 해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저희 저번 주 큰 급락이 있었을 때
장기적으로 가져가서 후에 큰 상승분 때 소량으로 2에서 3%는 먹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하락 장세에서 우리는 분할 매도, 추가 매수를 통해 비중을 조절하고 후에 더 큰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 수익률이 하락 시그널이 있을 때는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이 있어야 목표치까지 더 빨리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상단에 있는 제 휴대폰 번호로 두산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 꼭 투자에 참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주주님들 본인 기준 잡으시되 하루 이틀 제 정보 받아보시고 투자에 참고해도 좋겠다고 느끼실 때 그때부터 진입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아마 제 영상 꾸준히 봐주시거나 구독자님들이실 텐데요. 이번 주 이렇게 코스피가 7점까지 밀렸던 장 속에서도 30% 크게 올랐던 종목들은 꾸준히 있습니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종목도 포트폴리오에 넣고 이렇게 숨겨져 있는 종목들도 발굴할 줄 알아야 목표 수익률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법이죠. 제가 수급이 조용히 들어오고 있는 종목 하나를 포착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슬슬 화두가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 영상에서 두에빌 주주님들께만 내용 풀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하니까 꼭 집중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오늘 종목 보셨잖아요. 방향성은 명확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어요. 대형주 하나에 핵심 재료가 붙을 때 그 수혜가 그 회사 혼자에게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수백 개의 부품과 소재를 납품하는 협력사들, 공급망 전체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투자 관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형주는 이미 시장에 충분히 알려져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선점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같은 재료가 터져도 상승폭이 제한되는 경우가 생기죠. 반면에 그 대형주의 부품을 납품하는 공급망 소형주는요, 시가총액이 훨씬 작기 때문에 같은 재료에 훨씬 탄력적으로 반응합니다. 대형주가 10% 움직일 때 공급망 소형주는 30%, 50% 아니 그 이상도 움직이는 패턴이 발견돼요. 실제로 이런 패턴 이미 보셨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이 인수될 때 로봇 부품 공급사 SPG가 2만원에서 16만원까지 약 8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공급망 소형주가 메인 플레이어보다 훨씬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보여준 대표 사례예요. 이게 단순히 운이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장주에 모멘텀이 붙는 순간 시장은 그 밸류 체인 안에 있는 기업들을 빠르게 탐색하기 시작하거든요. 수급이 몰리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일수록 주가 반응 속도와 상승 탄력이 훨씬 커지는 건 주식시장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된 패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대형주 하나만 보시는 건 절반만 보시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대형주와 함께 그 공급망 안에 있는 핵심 협력사를 함께 담으셔야 목표 수익률을 제대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대형주는 안정성, 소형 공급망주는 수익률 극대화, 이 두 가지를 조합하는 게 지금같이 불안한 장세에서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에요.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 대장주의 밸류체인 안에서 특정 부품을 국내에서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는 구조를 가진 회사예요. 대장주가 수주를 따낼 때마다 이 회사 부품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구조이고 대장주 모멘텀이 강해질수록 이 회사의 실적 가시성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예요. 여기서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독점 구조이고요. 단순히 납품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대체제가 없는 구조입니다. 대장주 입장에서도 이 회사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수주가 늘면 이 회사 매출이 따라 올라가는 건 구조적으로 정해진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수급이에요. 아직 시장에 크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인데 외국계 창구에서 조용히 순매수가 쌓이고 있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어요. 보통 이런 패턴의 종목들은요, 외국계 수급이 어느 정도 쌓인 이후에 재료가 수면 위에 올라오면서 국내 개인 수급까지 붙는 구조로 가거든요. 그때는 이미 초기 매집 구간이 끝난 다음이에요. 저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이 그 이전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머니가 포지션을 잡고 있는 바로 그 타이밍이에요. 예전에 일반 회사원이 에코프로에 투자해 수익을 3배 넘게 올렸다는 기사 기억하시나요? 월 170만원 받던 교사가 5년 만에 20억 자산가가 됐다는 기사도 있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남들이 낯설어 할 때 들어갔다는 거예요. 큰 수익은 늘 낯선 구간에서 시작됩니다.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지나가고 결국 잡는 사람만 가져갑니다. 본 영상에서 해당 종목 이름을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장에 아직 크게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라서 영상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순간 진입 가격 자체가 올라가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작 여러분들이 좋은 자리에서 못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게 제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번호 하나 띄워드릴 텐데요. 010-7636-7846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해당 종목 목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수급, 재료까지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선착순 200분께만 드릴 예정이라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0%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부담 없이 받아보시고 최종 판단은 항상 본인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 선생이 가입을 권유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걱정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걸 무료로 드리는 이유 궁금하시죠? 사실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익을 경험하시면 자연스럽게 이 채널이 성장합니다. 저는 조회수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익이 곧 제 성장이에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주식시장에서 타이밍이라는 게 정말 잔인합니다. 똑같은 종목을 보고도 어떤 분은 저점에서 잡고 어떤 분은 뉴스 나오고 나서 고점에서 들어가요. 두 분 다 같은 종목을 산 거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문자 한 통 보내시는 분은 전자가 될 수 있고 고민하다 나중에 보내시는 분은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세 번째입니다. 오늘 차트 잠깐 보실게요. 현재 11만 2,100원이고 5월 7일 찍은 52주 신고가 13만 9,200원에 대비 약 19% 내려온 자리입니다. 근데 올해 2월 저점 어디였습니까? 63,500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지금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가격이 싼 자리냐? 수주잔고 23조 원,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상회한 2,335억이고 가스터빈 1분기 연간 목표 63% 조기 달성, 증권사 목표가가 최저 15만 6천원에서 최고 16만 5천원이에요. 지금 11만 2천원이면 목표가 대비 최소 40% 이상 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 중인 트리거 다시 한번 드릴게요. 대미투자 2호 원전 공식 발표, 체코 EPC 본계약 공식화, 베트남 닌투언 우선협상 선정, 그리고 폴란드 카자흐스탄 수주 논의, 이 중에 단 하나도 아직 뉴스로 안 떴습니다. 뉴스 뜨고 나서 들어가면 이미 그 가격이 아닐 겁니다. 오늘 수급도 보셨죠? JP모건 미래에셋 중심으로 일부 매도가 나오곤 있는데 개인이 60만 주 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는 아직 훼손이 안 됐고 60일 이평선에서 받쳐주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주주님들이 기다리던 자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 세 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두산그룹의 SK 실트론 인수로 AI 반도체 수직 계열화가 완성됐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AI 인프라 그룹의 전력 공급 심장 역할을 맡고 있어요. 둘째, 유럽 원전 복귀, 미국 원전 4배 확대 선언, 전 세계가 원전 르네상스로 가고 있는 흐름 속에 두산에너빌리티는 수주잔고 23조, 목표가 대비 40% 이상 남은 자리에 있습니다. 셋째, 대미투자 2호, 체코 EPC 본계약, 트리거 단 하나도 아직 터지지 않았습니다. 미이란 이슈로 시장이 흔들려도 기업 펀더멘탈이 흔들린 게 아니에요. 트리거 터지는 그날 오 선생이 가장 먼저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시간 좀 더 내셔서 뒤에 주주님들 통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물 영상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만 드리는 선물입니다. 지금 제 손에 저출산 관련주 전문 분석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이거 보시면 다음 테마가 딱 보이거든요. 바로 저출산이에요. 근데 저출산이라고 하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 또 아가방 컴퍼니 꾼비 얘기하려는구나. 오늘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요. 먼저 숫자부터 보실게요. 2024년 합계 출산율 0.75명이에요. 서울은 0.58명. OECD 꼴찌도 아니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고요. 51개월 연속으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자연 감소 중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말했습니다. 3세대 후 한국 인구는 현재 3%, 5천만 명이 150만 명이 된다고요. 북한이 침공할 필요도 없다. 그냥 걸어 넘어오면 된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이재명 정부가 19조 추경을 쐈어요. 신혼부부 1억 대출에 자녀 첫째 낳으면 이자 면제, 둘째 원금 50% 감면, 셋째는 전액 탕감이에요. 아동수당은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 아이돌봄 소득 기준은 전면 폐지예요. 그리고 이 정책들이 2026년 올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돈이 풀리는 거죠. 돈이 풀리면 주식시장에서 테마가 만들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어디로 돈이 가냐? 이 보고서에서 저출산 관련주를 세 그룹으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 그룹은 정책 발표 때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대장주예요. 아가방 컴퍼니, 꾼비, 에르코스, 이 종목들은 정부 출산 정책 발표 시 즉각 상한가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아시죠? 테마주 조금만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은 실적이 같이 따라오는 콘텐츠, 교육주예요. 삼성출판사가 대표적인데 이 회사는 아기상어 만든 핑크퐁 컴퍼니
상당원이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출산율과 무관하게 글로벌 IP가 성장하는 구조라서 다른 저출산 테마주랑 결이 달라요. 세 번째 그룹은 실수요 기반이에요. 깨끗한 나라, 매일 유업처럼 실제 유아용품, 식품 수요가 기반인 종목들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을게요. 저출산이 심해질수록 오히려 커지는 시장이 있어요. 프리미엄 유아용품 시장입니다. 아이를 덜 낳으면 한 명에게 더 좋은 걸 쓰거든요. 이 역설이 지금 이 테마에서 진짜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테마의 모멘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인구정책 비서관이 올해 취임했고 19조 추경 집행이 상반기 중에 본격화됩니다. 2027년 초에는 출산율 통계 발표도 있어요. 트리거가 반복적으로 생기는 구조라는 거죠. 이 보고서에 담긴 종목별 매수 타점이랑 전략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36-7846으로 저출산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불법 사이트 가입 권유, 금전적 요구 절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찰주 느낌으로 들어갔다가 갈 데가 잡힌다 싶으신다면 구독자분들 소액으로 수익 극대화하시라고 추천드리는 종목들입니다. 단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이 종목들 대부분 소형주예요. 변동성이 극심하고 뉴스가 소멸하면 급락도 가능합니다. 분할 매수, 손절 기준 사전에 꼭 세우고 들어가셔야 해요. 그 과정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국가 존립을 걸고 돈을 쏟는 분야입니다. 이 흐름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